경기도의 호황을 위해 오늘도 달립니다. 경기 호황 쇼! 안녕하십니까, 박지훈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MC 장원입니다. 그리고 여심을 훔치는 나쁜 남자 썬킴님도 함께하십니다. 그게 죄라면 저는 무기징역이죠. 최소한 사형도 가능합니다. 네. 네, 오늘 함께 해주실 분은요, 국내면 국내, 해외면 해외, 우리나라 국민들을 위해서라면 어디든지 달려가서 나쁜 놈들을 싸그리 잡아오셨던 바로 그런 분, 코리안 슈퍼맨 김은배 형사님이십니다. 최근에 유행했던 그 범죄도시 2에서 네. 마동석이 우리 팀장님을 좀 모티브를 했다. 이런 소문이 있더라고요. 소문만 그렇죠. 예. 소문만 그런 거고. 사실 아닌가요? 이 범죄도시 2 같은 경우엔 저희는 몰라서 하는 얘기인데 실제로 우리나라 사법 당국이 베트남에 가가지고 우리나라 범인을 잡아올 수가 있는 건가요? 사실은 그게 오해하시는데 네. ICPO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아니 못 들어봤는데요. 그게 이제 복제영찰 기구인데 그거는 기구는 있지만 그게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내가 베트남에 가면은 경찰입니까? 민간인입니까? 민간인이죠. 민간인이죠. 그렇죠. 영화는 영화다. 자, 범죄도시 얘기도 좀 하고요. 네. 자, 오늘은 요즘 계속 대박난 드라마가 하나 있습니다. 우영우,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혹시 우리 팀장님도 그거 보셨습니까? 제가 어제까지 8편 마지막까지 봤거든요. 다 보실 시간 있으세요? 어떻습니까? 뭐 다 이제 경찰 일도 많이 나오니까 어떤 느낌? 그 경찰보다는 주로 이제 박 변호사님처럼 재판 과정에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볼 땐 저도 이제 알다시피 자폐증후군 수사를 하거든요. 하는데 네. 100%는 아니지만 비슷해요. 그분이 연습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분은 기억력이 너무 좋잖아요. 네. 서번트 증후군이죠. 서번트 아십니까? 얘기는 많이 들었죠. 그러니까 실제로 본 적은 없어요. 자폐를 겪으시는 분 여러 가지 이제 그 뭐라고 할까요? 특징 중에 하나가 네. 한 번 기억을 한 건 이제 망각 잊어버리진 않아요. 그 영화 레인맨 보면은 네네. 더스틴 호프만이 카드를 다 외우잖아요. 카드를 다 외워버리잖아요. 라스베가스에서. 보니까는 그 법정에서 실수도 하고 그렇지만 결론적으로 항상 해피 엔딩. 이게 너무 좋은 재밌어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저는 뭐 그 정도로 암기력이 좀 죄송한 얘기지만 뭐 법률이 암기는 아니에요. 네네. 연결을 시키는 게 저 중요한데. 그죠. 뭐 어쨌든 논리 논리가 만들기가 있어야 더 되는데. 중요한데. 암기할 필요 없어요. 네이버에 다 있어요. 그렇죠. 아니, 뭐하러 외우면 그러네요. 꼬시는 다 외우고 쳐야 되잖아요. 그때만 외우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시험 칠 때만 알면 되고요. 변호사님이 보셨을 경우 관점에서 이 우영우는 잘 만든 영화 괜찮습니다. 드라마다 아니다. 너무 잘 만들었고 변호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딱 보이거든요. 상당히 하여튼 연구도 많이 하고 네. 상당히 색다르게 네네. 잘 만든 아니 근데 드라마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재판 과정에 별로 가보진 않았지만 네. 실제로 그 재판정에 가면은 굉장히 지루하고 재미없던데요. 재미 하나도 없습니다. 제일 어색한 게 그거예요. 이렇게 자꾸 나오는 애들이 있어요. 이렇게. 미국 판사님 법정같이 앞으로 계속. 증인 이러면서 네. 국민의 이름과 소속을 말해주십시오. 우리 한국 법정에서 이러잖아요. 네. 판사님이 변호사님 앉으세요. 그래. 혼나. 그 변호인에서 보면은 막 대한민국 헌법 막 다시 몇 조 몇 항 막 이런 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가랑 조용히 얘기하세요. 서면으로 제출하세요. 이렇게. 자, 경기도는 경기도 장애인 누림 통장을 시행합니다. 경기도 내 만 19세 청년 중증 장애인에 월 10만 원씩 저축하면 10만 원 추가 지원하고 2년 만기 시 약 500만 원까지 마련할 수 있는 제도라고 합니다. 그렇죠. 자세한 사항 거주지 주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거나 네. 누림센터입니다. 1544-6395로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우영우 얘기를 좀 했는데 네. 그중에 일화 얘기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장원 씨는 아마 못 봤을 건데 좀 네. 설명을 제가 좀 해드릴까요? 네. 해주시죠. 네. 저 1회까지는 봤습니다. 아, 맞습니까? 그 할아버지가 집착이 심하셔요. 근데 이게 아주 예전부터 그랬어. 의처증이 좀 심하신 분이야. 그러다가 이제 할머니가 안타깝게도 이제 다리미 가지고 할아버지의 머리를 치지 않습니까? 여기서 저는 놀랐습니다. 딱 보면서 살짝 생각은 했었거든요. 근데 그 사건이 지금 살인죄로 지금 계속 전개가 되고 있었어요. 마지막에 한골에 오면서 이제 그 얘기를 해요. 우영우가 하면 막 연기 막 이렇게 하면서 이거는 상해죄로 가야 됩니다. 하면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건 되게 놀라웠던 것 같아요. 법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왜냐면 그 살인죄로 가게 되면 그 재산을 받을 수 없게 되니까 네. 이제 그 민법으로 바꾼 형법에서 민법으로 틀은 거죠. 그렇죠. 상해치사도 안 되고요. 살인 미수도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단순 상해죄로 가지 않으면 이 사람은 상속 자체를 못 받아요. 그러면 이게 만약 사실이라고 현실이라고 봤을 때 그런 드라마에서 묘사된 게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저 역시 그렇게 변론을 했을 거예요. 무조건 상해죄로 가야 돼요. 그래야지 상속이 되니까. 상속이 되니까. 근데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변호사님 말하는 거는 민법상의 상속 때문에 그렇고 네. 우리 경찰이 수사한다 그러면 어. 내가 그 드라마를 봤는데 다리미로 때리긴 때렸어요. 네. 근데 그걸로 사망한 건 아니고 막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리미는 뭐다? 위험한 물건이다. 맞죠. 우리 같은 경우는 특수상해로 그렇죠. 입건을 특수상해로 합니다. 보면 되죠. 예. 1년 이상 10년이나 징역인데 네.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걸로 해서는 상속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상해만 적용되면. 그렇게 가야 되죠. 그렇죠. 사실은. 네. 아무튼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우리 우영우 일화를 약간 얘기를 했는데 더 얘기하기에는 좀 이렇게 스포가 될 수도 있고 또 보실 분들은 재밌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재판이 잘 끝났었어요. 네. 그래도 할머니 같은 경우는 재판이 잘 끝났는데 취약계층일 경우 이제 고정적인 수입도 없고 그렇죠. 이를 구하기 힘들 경우에는 또 생계 유지도 어렵거든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는 어르신들의 일자리 마련을 위해서 다방면으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죠. 자, 노인과 취약계층 생계 안정을 위해서 적극적인 노인 일자리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네. 노인 일자리 사업 수행 기간을 늘리고 경기도형 좋은 일자리도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입니다. 잘 좀 눈여겨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 형사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흉악범이야 많이 만나보셨을 거고 뭐 종류가 그렇죠. 다양할 텐데 네네. 간혹 그런 경우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딱한 범인 있습니까? 그 딱한 범인 같은 경우에도 이제 나이 드신 분이 이제 한 75세쯤 되었었는데 이 절도가 아직 알다시피 습성을 버리지 못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이 먹었어도 습관적으로 하는 분이 계시거든요. 생계가 아니라 정말 습관으로. 예, 습관으로. 이 습관적으로 하는 분이 건것했는데 액수가 작아. 이런 경우에 참 난감한 게 우리는 원칙대로 해야 되잖아요. 하지만 법에도 눈물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직무유기가 될 정도가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그거를 모른 채 할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근데 저는 좀 원칙적이라서 모른 채를 못 하겠더라고. 그런 상황을 했기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여성분이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이가 몇 개월 안 됐어요. 그러니까 바람이 불어오니까 아이를 뉘어놓고 그 머리 위에다 큰 버개 있죠. 큰 베개. 네. 바람 들어오지 말라고 네. 했어요. 얼마나 근데 죽었어. 아이 미리 말하면 천민호상. 그러니까 이 재밌게 하게 놔둬주세요. 그래서 아니야. 자, 너무 형사님 리듬으로 가게. 너무 궁금해서. 아이가 누워 있는데 그리고 나서는 더우니까는 화장실 문을 열고 네. 가서 샤워를 했어. 네. 샤워를 더우니까 샤워하고 나와 보니까 아기가 이 버개가 화장실 문을 열면서 바람을 밀려가지고 머리에 있던 게 떨어진 거야. 얼굴로 떨어졌구나. 근데 빨리 있으면 괜찮은데 샤워하는 시간이 보통 여성분들이 남성보다는 좀 더 시간이 돼요. 20분 돼요. 그 정도면 아이가 아이고야. 사망을 합니다. 그 사망을 해서 그 남편은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과실치사 아닌가요, 그러면? 그렇지. 네. 아주 앞서간다니까. 아무튼 아니, 궁금해서. 남편은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분을 이게 3대 독자인데 시집이서 난리가 난 거예요. 이걸 어떻게 했느냐. 그래서 경우에 내가 그랬어요. 남편한테. 당신이 화내지만 이 여자분은 자기가 10개월 동안 낫지 않습니까? 당신이 화낼 게 아니라 아내분을 감싸주고 해줘야지. 당신 화내면 어떡하냐. 맞습니다. 이제 혼냈거든요. 근데 그 부부가 이사를 갔습니다. 네. 그 뒤로는 모르겠어요. 너무나 가슴이 아팠어요. 이게 이제 제가 변호사라면 이제 네. 사실은 살인죄, 과실치사, 불행한 일 셋 중에 하나거든요. 네. 불행한 일로 가져가야 돼요. 과실이라는 걸 우리 법적으로 어떻게 보면 얘기를 하냐면 예견 가능성하고 회피 가능성이에요. 과연 그게 떨어질 것을 예견할 수 있느냐? 그러면 만약에 예견했는데 피했어야 되는데 피할 수 있느냐인데 샤워하면서 그렇게 떨어질 거라고 얘기를 못했을 거라고 주장을 하면서 저희는 아무런 범죄가 아니라고 했을 것 같아요. 경찰 얘기는 형님 검거 같은 것도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외국 검거를 뭐 수천 건을 했죠. 외국인 가장 좀 힘들었던 검거 이런 거 저는 네. 김복준 의원님한테도 제가 네. 물어보면 김복준 의원님은 칼 맞은 얘기를 한번 하시긴 하던데. 형사들이 칼 맞는 분도 있지만은 칼은 안 맞으셨죠 한 번도? 저는 이제 칼은 맞지는 않았고 좀 뭐 이게 무슨 흉기를 해가지고 다친 적도 있고 그다음에 팔도 부러진 적이 있는데 네. 그러니까 제가 형사를 하면서 뭐 강도 살인범 조폭을 많이 잡기도 했는데 유명하신 광명 사거리파도 아시잖아요. 그 얘기 좀 해주십시오. 조폭이요? 네. 갑자기 전화 올지 모르는데. 누구한테요? 모르시는구나. 최땡땡이가 하는 방송이 있어요. 네. 매부 말씀하셔도 되는데. 거기서 채우기 그냥. 최욱 씨가 그분도 범인이세요? 아니 나를 꼬신 거예요. 네. 혹시 조폭 두모 후배 있으면 통화해봐라. 두한이가 받은 거야. 죄송합니다. 두땡땡이가 받은 거예요. 방송인 줄 몰랐어요. 그 친구가. 예 그렇습니다 형님. 그렇습니다 형님. 최욱 씨도 바꿔줬는데 최욱 씨하고 이제 통화하다가 만나자 그러니까 최욱 씨가 싫다는 거야. 근데 그 친구가 네. 최욱 씨를 그 프로를 본대요. 맷땡땡을. 네. 그래가지고 끝났는데 광명 사거리파라고 했어요. 지금도 있는데 광명 사거리파 조폭들이 뭘 했냐면 우리 아파트 같은 옛날에 철거하게 되면 거기에 집을 줘요. 그 번호를 줘. 근데 일반인들이
못 들어와. 일반인 들어오려면은 조직폭력과 관리하는 사람들한테 돈을 내고 집을 줘야 돼. 편작집을. 네. 그때 몇백 줬을 거예요. 이걸 관리하는 애들이 광명사과리파가 했던 거예요. 아. 그런데 중간에 한 명이 부하 한 명이 삥땅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혹시? 네, 중간에 슈킹. 아 그걸 해보셨구나. 맞다. 아니 안다 그래서 다 이렇게 매도하세요 경사님.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삥땅을 여러 건을 했어요. 네. 두목한테 말을 안고 빼드린 거죠. 근데 두목이 그걸 알았어. 그걸 알은 조폭이 두목이 걔를 불러가지고 물어보니까 일단은 버티죠. 변호사님 잘하시겠네. 일단 네. 아니라고 하거든요. 일단 거짓말하죠. 그러니까는 화난 거야. 자기가 데리고 있던 부한데도 거짓말하니까. 죄송합니다. 생선 뜰 때 뭐로 뜨죠? 사시미. 바꿉시다. 회칼로. 아 회칼. 네. 칼. 그걸로 찌르니까 여기가 관통해 버린 거예요. 아이고. 병원에 가서 얘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죽을 것 같아. 음. 그래서 걔가 자수? 우리한테 제보지 제보. 살려고. 원래 조직폭력배나 범들 잡을 때 그 중에 누가 하나가 은어로 네. 코를 푼다고 하는데 코를 푼다고요. 아시죠? 어. 푼다고 하거든요. 그 제보거든요. 코 바른다. 아 코를 푼다. 아, 그렇죠. 그걸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4살 해봤더니 지민들 폭력, 갈치 이런 게 상당히 많은 거야. 보니까 그 친구들이 사무실이 있었어요. 사무실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를 조사 받은 다음에 덮치고 들어갔는데 들어갈 때 아까 노크를 했습니다. 사무실이니까. 그렇죠. 여기 들어가니까는 5명이 딱 앉아 있어요. 등에 딱 폼을 잡고 앉아 있는 거예요. 아니 왜 실내에서 모자를 쓰고 있어요, 중전을? 이해가 안 가. 네. 그걸 쓰고 있는 분 계시네. 좀 성격 참 좋으신 분들이야. 아 실내에서 벗어야 되는군요. 이게 예의군요. 아. 조폭이네 세상은. 죄송합니다. 박지호 씨 오래간만이네. 오래간만이야. 그러니까 조폭 두목이 볼 때 내 인상도 만만치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볼 때는 자기 종류의 같은 동료가라 생각했던 거야. 이걸 이제 은어로 생활한다. 같이 네. 생활. 그렇죠. 초록은 오래간만이다. 손 내밀면 끝이야 나한테는. 손 내밀는 순간 바로 합기도. 바로 손을 꺾어가지고 채우니까 그때 선배들이 우르르 달려들어서 와. 두목만 제거하면 뱀은 머리만 잘리면 나머지는 당해. 건물 잘죠. 제가 관계했어요. 와, 멋있다. 재밌게 한 거야. 와 대박. 아니 근데 끝났는데. 저 진짜 궁금한 게 네. 우리가 진짜 막 옛날로 치면 수사반장의 그 최불암, 살인의 촉의 송강호, 시그널의 김혜수나 조진웅, 뭐 지금 지금 제일 그래도 그럴싸하게 연기하던. 나는 송강호일 것 같아요. 그렇죠. 살인의 추억 송강호 말하는 거죠. 네. 그게 좀 비슷해요. 그거는 이제 모티브를 땄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시그널 같은 경우는 너무나 황당하고 그리고 나머지 영화들은 좀 비슷하긴 한데 한 50%만 매치되는 거고 나머지는 사실은 그렇게 행동하면은 맛땡땡이처럼 그렇게 때리면은 내가 징계받아요. 그렇게 아시잖아요. 고문으로 밀어붙이니까 못하는 거고 영화는 영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요새 경찰 좀 힘든 것도 있고 그러니까 경찰 후배분들한테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에 경찰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자기가 지금 직업이 아니고 경찰은 투신한다고 합니다. 몸을 바치는 건데 경찰 폴리스 아카데미 연병장이 뭐라고 썼냐면은 젊은 경찰관이요. 조국은 그대를 믿노라. 믿는다. 무슨 말이냐면 초심으로 들어가면 모든 게 해결이 가능한데 오래 근무하다 보면은 욕심이 생길 수도 있고 눈치도 볼 수도 있고 겁이 날 수도 있어요. 어떻든 경찰에 들어온 사람들은 경찰만 되면 모든 걸 한다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정문에 연명장에 써 있지 않습니까? 네. 젊은 경찰관이요. 조국은 그대를 믿노라. 조국 믿는 대로 행동하면은 훌륭한 경찰이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라. 그 말씀. 네. 국민을 위해 봉사하라. 봉사하라. 네, 그렇죠. 다른 짓 하지 마시고. 네, 경기 호황쇼는 팟빵과 경기도청 유튜브에 올라갔는데요. 팟빵으로 들으시면 전 버전을 풀로 들으실 수가 있고요. 많은 정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튜브 시청자께서도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우리 김은 변사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성킴님도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 오직 경기도민만 바라보고 뜁니다. 정책과 웃음이 공존하는 곳. 경기호황 쇼!